지난번에 혹시 치과보험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1편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많이 안 달렸어요. 한두 개 달려서 온갖 광고들이 나옵니다. 아,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보험 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 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내가 암에 걸릴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가입 전 고지사항이라는 게 어디에나 있습니다. 너 혹시 아픈 데 없니? 없어요. 너 최근에 혹시 병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 들은 거 없니? 없어요. 네가 분명히 얘기했다. 요게 가입 전 고지사항이에요. 치과보험은요, 가입 전 고지사항에 한 3가지 정도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혹시 들리를 끼고 계십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이거 전화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틀니 낀 게 발각되면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1년 이내에 치과에 가서 진단이나 치료받은 적이 있느냐, 요걸 물어봅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갔었는데? 스케일링 받았는데? 요게 1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치과에 갔으면 뭐라고 써있겠죠? 스케일링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잇몸 질환이 있다라는 진단명이 거기 써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잇몸 질환으로 발치한 적이 있거나 잇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받은 적이 있느냐? 언제요? 5년 이내. 5년 동안 치과에서 잇몸 질환 있어요? 아까 스케일링 얘기도 드렸죠. 그 다음에 잇몸 질환에 의해서 수술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 들었으면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차트에 써 있어요. 근데 스케일링을 했는데 잇몸 상태가 스케일링으로는 치료가 안 될 정도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마취하고 잇몸 치료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치은 소파술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스케일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5년 내에 그걸 받으셨으면 나중에 임플란트 하려고 돈 달라고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안 줍니다. 몇 명이나 가입이 될까요, 이게 도대체? 그래도 대충 우리가 한 5년 이내에는 스케일링 한 번씩은 받지 않습니까? 보험료는 다 받지만 나중에 보험료를 내줄 가능성은 적다.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보험료 내는 게 쫙 쌓였다가 나중에 조금의 이자라도 붙어서 우리가 돈을 다시 받는 게 있어요. 만기 환급형이라고 합니다. 보험금 받을 것도 받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 그런데 계산을 하다 보면 항상 만기 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다 적어요. 돈 안 주는 건 뭐라고 그러죠? 순수 보장형이라고 합니다. 예, 나중에 돈 안 돌려줘요. 이 순수 보장형에 비해서 매월 내는 보험료는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아요. 조금씩 많이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때는 받는 보험금은 내가 낸 돈보다 적어요. 솔직히 지금 현재 이 치과보험에서 만기 환급형이라는 거를 가입하실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순수 보장형 하나예요. 이 순수 보장형은 돈을 꾸준히 내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치료비가 나왔을 때 돈을 돌려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가입 전 고지사항을 충실히 지키셨을 때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보험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못 받을 수가 있어요가 많아요. 자, 이제 돈을 받게 됐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그때 뭐 보장 항목이라는 게 나와요. 예, 돈이 많이 드는 임플란트, 금으로 때우는 거, 레진으로 때우는 거, 개수 제한 없이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개수 제한이 대부분 있습니다. 항목은 3가지를 보고 있어요. 보철, 보존, 그 다음번에 기타 치료,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보철 치료는 모두가 관심 있는 임플란트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브릿지라고 해서 이를 이렇게 3개 연결해서 하는 거, 틀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틀니는 일정 부분 건강보험에서도 돈이 좀 나오죠. 그 다음번에 보존, 보존이라는 거는 때우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금으로 때우는 거, 레진으로 때우는 거, 그 다음번에는 아말감으로 때우는 거, 그리고는 씌우는 거까지 보존으로 되어 있어요. 크라운까지도 보존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를 오늘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보험료가 나오느냐?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보험들은 약간의 그 유예기간, 면책기간이라는 걸 둡니다. 책임을 면해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을요? 보험사 책임. 그래서 그 면책기간이 대부분의 경우는 90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 석 달 동안은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그동안에 치료받으시면 돈이 안 나와요. 그 다음번에는 감액기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보험사가 충분히 보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100%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보통 2년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2년 동안은 보험료를 꾸준히 내요. 그런데 90일 이후 2년 이내에 무슨 일로 임플란트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러면 보험사가 얼마를 주냐면 주기로 했던 돈의 50%만 대충 줍니다. 2년이 넘기 전에는 100%의 보험금을 다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2년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이게 참 보험금 받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놨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요. 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임플란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임플란트를 할 때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이를 빼야 됩니다. 혹은 이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 이를 언제 빼야 될까요? 1번 90일 이후에 50% 받으려면, 2번 2년 이후에 100% 받으려면. 임플란트를 심는 날이 보험금 주는 기준 날짜가 아니에요. 이를 빼는 날이 그 임플란트가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년 동안 충분히 보험료를 내고 2년이 지난 후에 이를 뽑아야지만 그때 100%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치료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안 좋아요. 환자가 지금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데 그 보험금을 받겠다고 1년, 2년을 버티고 있는 거, 심지어는 90일 버티는 것도 치과의사로서는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 최소한 3개월은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건강해요. 나는 평생 동안 임플란트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누구한테 맞아서 이빨이 3개 부러지면 큰일 나지 않겠니? 치아보험은 상해보험의 의미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적금을 드세요. 그게 훨씬 더 나중에 치과에서 내 돈 내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돈의 일부로 칫솔하고 치약을 사세요. 그리고 열심히 닦으세요. 치과 질환의 대부분은 이를 잘 닦으면 예방할 수 있어요. 보험은 정말로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심리적인 비용을 내는 거예요. 버리는 돈입니다. 이건 절대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충치가 생기거나 임플란트 하게 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생기는 일에 쓸데없이 돈을 차곡차곡 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겠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이걸 들어서 돈을 받겠다는 생각하시면 이건 보험의 원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중에 왜 돈을 안 주냐고 얘기하셔도 보험의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로 가입하신 거예요. 자, 오늘 긴 얘기 떠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칫솔과 치약을 사시고 적금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치아보험은 광고를 보시면서 제가 한 얘기,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 가입 전 고지사항, 이런 것들이 획획 지나갈 때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